안녕하세요. 정혜진입니다. 변수와 자료형에 관하여 추가로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여러분들 학습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설명하는 내용들은요, 교과서에서 언급되었던 내용들이고 수업 시간에 이미 학습한 내용이긴 하지만 저희가 수업 시간에 조금 빨리 지나간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언급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직접 코드를 입력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면 절대 여러분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미 그 자료들을 드리기는 했으나 반드시 다 입력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미 우리가 2주 동안 학습을 했기 때문에 실습을 했기 때문에 내용들은 아시겠지만 복습을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제 자료형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그 변수를 만드는데요. 그쵸? 어 내용들이 어려운 것은 없어요. 여러분들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코드들이 나와 있으면 처음에 어떻게 되어 있죠? 제가 항상 머릿속에다가 그림을 그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처음에 A 변수 그러고 B 변수가 있으면 여기에다가 10과 20이 대입이 되고요. 그쵸? 또 C 변수를 만들어서 A 연산 이 결과 그쵸? 10에 있는 값, 20에 있는 값을 복사해 와서 연산을 하게 되죠. 그러면 10 곱하기 20이니까 200이라는 값이 C 변수에 대입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C를 출력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값을 볼 수가 있죠? C의 값을 봤을 때 200이라는 값을 출력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저희가 이거 사용하는 것을 지금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는데 이 주피터 노트북은 가장 마지막 값만 출력을 해 줍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C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쵸? 그다음에 M, N 같이 그림을 그려 볼까요? M, N 머릿속에 예 이미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 노트에다가 기록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0, 50 그렇게 되어 있고요. Q라는 값에는 지금 요렇게 M 나누기 N을 연결하면 2가 되겠죠. 근데 이제 나누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정수와 정수가 들어가 있는다고 하더라도 보통 실수 값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와 Q 값을 우리가 출력을 하고자 이렇게 네, 봤는데 어떻게 마지막 값만 출력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요게 싫어요. 그러면 다 C 값과 Q 값을 다 알고 싶다라고 하면 G, 이 프린트 C라는 거는 C의 변수 값을 보여줘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값을 두 개를 출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언급이 되어 있고요. 자, 이번에는 지금 변수를 이렇게 위에 있는 것처럼 하나씩 하나씩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대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렇게 있죠. 변수를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변수들을 다 가지고 올게요. A, E, M, N, 그쵸? 그래서 10, 10, 10.1, 10.0, 5.0인데 이것도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면 지금 10, 20 이런 거는 정수형으로 지금 값이 어, 대입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10.0, 5.0은 실수로 되어 있죠. 그쵸?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는 뭐 크게 차이를 못 느끼겠지만 컴퓨터는 얘네들을 정수, 얘네들을 실수로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그 대입을 하는 표현이 좀 다른데 이렇게 하나씩 또 넣을 수 있지만 순서대로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수업 시간에도 언급을 했지만 앞에 4개 그쵸 변수를 4개를 썼는데 뒤에 자료형이 개수가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에러가 생기겠죠. 이렇게 너가 왜 변수를 4개를 지정을 해 놓고 값을 5개를 넣냐 뭐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수식 같은 경우에도 변수와 수식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지금 자료형 실습 4번을 보시면 요 내용이 들어있는데 지금 이것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언급한 내용이긴 하지만 또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요. 우리가 한 번에
그 대입을 할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x1, x2, x3 그리고 y1, y2, y3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예, 그릇들을 꺼내 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순서대로 대입을 하면 되는데 10, 20. 근데 x3에 우리가 값을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수식이 들어갔어요. 그쵸? x1, x2.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네, 곱하기 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미 앞에서 우리가 대입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안 돼요. 안 됩니다. 지금 에러가 났죠. 만약에 이 코드를 여러분들이 조금 어 우리가 의도대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이런 의도였다면 어떻게 수정을 하시면 되냐면 이미 x1과 x2는 여기서 대입이 되었죠. 그러니까 먼저 위에서 선언을 하고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x3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상이 없이 출력이 될 거예요. 이상이 없게 존재를 하게 되겠지만 지금 보시면 여기서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x1 그러니까 우리가 x3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대입을 하려고 하는 여기서 x1이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컴퓨터는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자료형 다섯 번째 실습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문자열인데요. 그쵸? 문자열에 대해서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문자열이라는 거는 문자의 배열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그 컴퓨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료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한 건 정수, 실수, 문자입니다. 그쵸? 문자와 문자열이요. 그래서 문자라는 거는 A, 뭐 B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문자라고 이야기할 거고 문자열은 A, B, C 이렇게 문자의 열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죠? 작은 따옴표로 묶어줄 수도 있고 큰 따옴표로 묶어줄 수도 있습니다. 파이썬에서는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를 다 사용을 하고 있고 우리 교과서에서는 작은 따옴표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쌍따옴표를 선호합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의 취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막 시작하시는 학생들인 경우에는 여러분들 원하시는 어 기호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뭐 둘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코드를 조금 해석해서 보게 되면은 str 1 제 이름은 name 여기 입니다라고 그 변수들을 만들고 그 변수들을 덧셈 연산을 했는데 자, 우리 기억나시나요? 문자열의 덧셈 연산은 어떻게 한댔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니은은 기억 니은이라고 했죠. 문자열인 경우에는 연결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각각의 변수에 지금 문자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문자열을 연결을 해주는 코드를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자료형 실습 여섯 번째를 보시게 되면 strA에 지금 문자열이 들어가 있고 strB에 문자열이 들어가 있죠. 근데 어떻게 해요? 빼기 연산을 했네요. 그쵸? 문자열과 문자열은 뺄셈 연산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요 부분이 더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항상 음 숫자와 문자열을 구분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요. 자, 우리가 전화번호 같은 경우에 010 뭐 보통 뭐 이런 식으로 번호가 들어가죠. 근데 얘는 우리가 봤을 때는 아라비아 문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라비아 문자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문자형으로 볼 수도 있고 숫자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심플하게 우리가 구분을 하는 것은 얘가 만약에 덧셈을 했을 때, 더하기 연산을 했을 때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전화번호 같은 경우에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쵸?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번호가 있어요. 그러면 뭐 114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114라는 번호 값이 있는데 이 값 자체가 고유한 거죠.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어떤 더하기 연산을 해서 115라고 이해해 볼게요. 그럼 완전하게 다른 그런 번호가 되죠. 그래서 문
이런 전화번호 같은 속성을 가진 데이터는 연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쵸. 더하기 연산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렇게 분류하시면 되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전화번호가 지금 제일 떠오르는 것이고 우편 번호 같은 것도 실제로는 더하기 연산을 해서 값이 바뀌면 값어치가 없어지죠. 그치만 또 뭐가 있을까요?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이야기하는 데이터들 있죠. 뭐 나이나 몸무게 이런 것들은 연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칙 연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숫자형으로 우리가 어 정의를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예제를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했던 것처럼 A, B, C, D가 있고요. 그쵸? 그냥 형태만 볼게요. 형태만 봤을 때 여기에는 100, 얘는 2, 3, 4, 그쵸? 고 C에는 100, 얘는 2, 3, 4가 라는 데이터가 들어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할 것인지, 그쵸? 일단은 그냥 외형적으로 봤을 때 구분하는 방법은 요게 작다가 안 붙어 있으면 여기는 숫자, 그쵸? 작다가 붙어 있으면 문자열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자열로 볼 수가 있고요. 얘네들을 우리가 더하기 연산을 하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올까요? 결과를 예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숫자형 데이터이기 때문에 사칙 연산이 가능합니다. 3, 3, 4가 출력이 될 거고요. 그쵸? 얘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사칙 연산이 아니고 연결로서 우리가 보호가 사용이 됩니다. 100, 100, 234 요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것들은 우리가 그냥 표시를 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프로그램 안에 코드가 녹아져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변수가 어떤 데이터 타입을 갖고 있는지 다 외우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타입이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타입이라는 함수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지금 보시면 타입이라 타입이라고 있고요. 그쵸? 타입이라고 있고 요렇게 작은 괄호로 묶어 주게 되면 얘는 함수를 의미합니다. 함수를 의미하게 되고 함수라는 건 이미 파이썬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미 만들어 놓은 코드라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타입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다가 내가 변수 이름을 쓰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A라는 그 변수의 자료형을 보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했을 때는 이 앞에 프린트를 붙여주면 그러니까 있으면 이렇게 타입이라는 함수를 하나 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타입이라는 함수 프린트라는 함수 두 가지 함수를 써서 우리가 얘네 자료형들을 볼 수가 있는데 int인 경우엔 뭐죠? 인티저 그죠? 정수를 의미하고요. str이라는 경우 스트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a와 b는 인티저 그러니까 정수형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타입 c와 d는 우리가 그 스트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것은 그 플롯이라고 하는 실수형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실수형이라는 건 뭐죠? 우리가 정수의 값이 있으면 10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실수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얘를 플롯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어떨 때 많이 써요? 굉장히 많이 씁니다. 여기저기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보시면 파이 s 언더바 str이라고 되어 있고 이거 지금 뭐죠?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것은 지금 요 I 언더바 str 파이 s 이건 제가 변수 이름을 정해 준 거죠. 이 변수 이름에 자, 값이 지금 대입이 돼 있는데 어떤 값이 대입이 되면 3.14가 대입이 되어 있어요. 그쵸? 3.14라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실수인데 이게 작은 따옴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럼 작은 따옴표가 붙어 있으면 우리가 문자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문자열을 타입이라는 그 함수를 사용해서 우리가 확인을 한다라고 하면 얘는 str이라고 정의가 되겠죠. 그쵸? 정의가 될 거고. 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일시적 형 변환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문자열이라고 한번 지정했다고 영원히 문자열이 아니라 얘를 우리가 인티저로도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얘도 플롯으로도 실수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3.14라는 값을 넣었을 때 만약에 얘를 인티저로 바꾸게 되면은 이렇게 하면
앞에다 인트만 붙여주면 되고 인트 그다음에 i 언더바 str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인티저라고 인트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앞에 뒤에 있는 그 0.14라고 하는 부분들이 버림이 됩니다. 그래서 3만 값을 갖게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다른 값이 되는 거죠. 3.14랑 3.3은 완전히 다른 숫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료형을 변환을 할 때는 값들 데이터 자체가 변화되는 것을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플롯으로 바꾸게 되면 플롯 str로 보시면 되고요. 그쵸? 하고 이렇게 바꾸면 자 인티저로 그러니까 스트링으로 선언되어 있던 것을 우리가 플롯으로 바꾼다 하면은 그냥 작은 따옴표만 띄워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14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지금 우리가 이 코드 안에서는 그 스트링을 이렇게 플롯으로 바꾸는 것만 했지만 플롯을 인티저로도 바꿀 수 있고요. 그쵸? 이렇게 여러 가지 형 변환을 할 수가 있고 이걸 우리가 명시적 형 변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반지름을 계산하기 위해서 예 플롯을 사용해서 바꿨고요. 이거를 자료형이 어떤 자료형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타입 하이 언더바 플롯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면 값이 어떻게 돼요? 플롯이라고 이렇게 나왔고요. 그쵸? 여러분들이 반지름을 구하는 수식을 이용해서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반지름은 그냥 문자열이죠. 작은 따옴표 안에 있는 말들은 사실 컴퓨터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여기 안에 뭐라고 써 있어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예, 보시면 되고, 컴마, 이거 지금 점으로 찍으시는 분들 많은데 점 아니고 컴마입니다. 컴마, 어떻게 해요? 변수에 있는 데이터를 출력하라는 것을 의미하고, 컴마, 인, 원의 넓이는 그쵸? 문자열 그리고 컴마 변수 컴마 요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서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변수와 자료형이라는 이 챕터에서 중요했던 거는 우리가 자료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중요했고요. 그리고 변수를 왜 사용하는지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강의 자료에서 이 슬라이드 기억나시나요?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변수를 왜 사용해야 되는지가 이 챕터에서 가장 중요했던 내용들인데 변수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상황이나 적용 대상에 따라서 값이 변하는 경우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보시면 변수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와 사용했을 때가 있죠. 그쵸?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값을 이렇게 일일이 수치들을 줘야 하는데 만약에 값이 변경이 되거나 그 변수 자체는 우리가 어떠한 그 데이터를 담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데이터를 이제 대입을 해서 값들이 바뀔 때마다 우리가 적용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매번 값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변수로서 값을 지정을 해주고 값 지정을 해준다라고 하면 학생 수가 변하는 일이 생겼을 때 변하는 사용 때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변수를 사용하지 않고 정수를 사용하게 되면 코드가 길어지고요. 코드가 길어지고 과정이 길어지면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번 학생 수를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 되는데 실수로 정확하게 입력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신뢰도가 매우 저하되겠고요. 학생 수가 달라질 경우에는 우리가 그 데이터를 모두 바꿔야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5421이라는 숫자들을 찾아서 바꿨을 때 이 5421이라는 숫자가 혹시 이게 학생 수가 아니라 전화번호를 의미하게 되면 쓸데없이 값들을 변경돼서 신뢰성을 잃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는 다양한 곳에서 좀 적용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번 숫자로 고정을 해 놓게 되면 다른 곳에서 사용을 하기가 어렵다. 바꿔야 되니까 번거롭잖아요. 그쵸? 그래서 변수를 사용하게 되고 변수를 만약에 사용을 한 경우에 데이터 변경이 필요할 때 변수의 값만 변경을 하게 되면 변경을 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코드의 가독성이 높아지고 코드 수정이 편리해지고 어 그 코드의 수정이 편리해진다라는 것은 유지 보수가 쉽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보수가 쉽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고 이렇게 사용할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우리가 변수를 사용해서 어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제를 한번 같이 볼게요. 제가 배포한 코드예요. 기사 쓰기 예제와 그러고 광고 만들기 예제 두 가지를 제가 넣어 놨는데요. 우리가 요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전에 그 패턴 인식이라는 부분에서 제가 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패턴 인식이 사용되는 예에서 기사를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특히 스포츠 기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떤 일정한 패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패턴들을 가지고 있고 그 패턴들이 을 우리가 틀로 만들게 되면은 기사를 자동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스포츠 기사들을 보게 되면 뭐 경기장이 어디였고 어떤 팀들이 경기를 하게 되었고 이 경기에 어떤 우수 선수들이 있었고 이것으로부터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이러한 내용들이 패턴이죠. 항상 같죠. 근데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미리 변수로 놓고 그 내용들을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내가 필요할 때 가 네 기사에 대한 것들을 빨리 기사를 넣을 수가 있겠죠. 요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언급한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코드를 한번 입력하면서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기사를 쓰기 위해서 어떤 내용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까? 저는 일단은 경기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경기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승리팀이 궁금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진 팀도 궁금하죠. 그리고 VIP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제일 잘했는지, 그리고 오늘의 경기 결과가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이 요소로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씩 인풋으로 입력 함수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경기장은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문자열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아까 전에 방금 쌍따옴표를 표시했었고 지금 작은 따옴표로 표시를 했는데 작은 따옴표를 표시하든지 쌍따옴표를 표시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치만 여기 앞에서는 쌍따옴표를 쓰고 뒤에선 작은 따옴표를 쓰게 되면은 그 일관성이 깨지죠. 그쵸? 쌍이 안 맞기 때문에 에러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을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위너는 이 팀은 우리가 요런 값들이 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경기장 승리팀, 패배팀, VIP 스코어 요 정도만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더 요소들을 넣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기사를 한번 써 보도록 할게요. 얘는 그냥 칸을 띄기 위해서 한 줄을 띄기 위해서 그냥 만드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시는 것이고 따옴표를 여기나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하시면 되고 프린트 역성 이런 거는 지금 안내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그냥 표시하시면 돼요. 뭐 큰 의미 없습니다. 없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기사를 쓸 건데 오늘 스타디움 이렇게 쓰는 이유는 오늘은 문자열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사를 쓰는 거고 어떤 패턴들의 스타디움 변수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을 이야기하겠죠. 자, 경기장에서는 좀 번거로울 수는 있지만 다 쓰셔야 됩니다. 저
하니까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VIP 기사를 쓴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짝꿍들이 다 맞춰져야 돼요. 문자열인 경우 짝꿍들이 맞춰지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엔터 눌러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에 따라서 조금 시장은 목동 T팀 뭐 할까요? 덕성 해배팀은 덕 선수는 3위다. 결과는 이긴 팀을 먼저 써야 되겠죠. 5대 2. 기사를 내려가 놨네. 그, 오타죠. 그쵸? 이렇게 보시면 오타 있는 부분을 어떻게 보시면 되면 지금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됐죠. 그러면은 요 주변에 오타가 있다라는 오타나 아니면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봤더니 라인에 이게 본인이 쓰면은 오타를 잘 못 찾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경기장은 목동, 장, 성, 성덕, 사과는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전에 그 컴퓨팅 사고에서 패턴 인식 부분들이 패턴을 찾아서 그 패턴들을 계속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기사를 하나 만들어 놓게 되면 우리가 다양하게 여러 경기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하나 예제를 더 보도록 할게요. 어떤 예제를 볼 거냐면 컨트롤 엔터에서 셀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너는 멈췄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부동산에 관한 그냥 광고를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부동산이 꼭 아니어도 다양한 광고를 만들 수가 있겠죠. 요렇게 요런 식으로 이제 변수의 값을 넣고 네,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위에서 그 기사 같은 경우는 제가 인풋으로 다 값을 다 받았지만 으로 다 값을 받았죠. 이렇게 사용을 해서 인풋으로 값을 받은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융합 프로젝트에서도 이 코드를 이용해서 만드실 수 있어요. 부동산 광고를 만들 건데 매물의 광고라고 해서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뭐, 도, 아파트 이름, 땅의 개수, 전세인지 월세인지. 근데 사실 전세인지 월세인지 이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개념이죠. 외국들은 다 월세를 하고 있으니까요. 가격 요런 거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요 코드에서 뭐가 또 중요하게 봤냐면 개인, 개인 이름과 전화번호, 연락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연락을 해야 하는 요 내용들을 봤습니다. 자, 요것도 같이 우리가 코드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이제 시가 중요하죠. 어드레스 서울시 도봉구 아파트라고 그냥 전제를 해보도록 할게요. 덕성 그리고 방의 개수도 중요하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뭐 그 뭐지냐 방의 개수나 뭐 화장실 개수 같은 것들이 많이 들었죠. 부동산 광고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보통 방의 개수나 화장실 개수를 잘 많이 얘기들 하고 나머지들은 뭐 옵션으로 뭐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에 대한 뭐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 렌트의 형태, 전세, 브로커, 중개인이죠, 그쵸? 지금 보시면 변수 다음에 이렇게 띄우셔도 되고 붙이셔도 돼요. 원하시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붙여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상관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예제로는 이렇게 띄워놓고 지금 하는 거는 이렇게 붙여놓고 네. 사실은 이렇게 붙여서 쓰게 되면 좀 가독성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이렇게 떨어뜨려서 사용했는데 그것도 별로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로커의 전화번호에는 전화번호는 문자 열로 들어가야 되겠죠? 뭐가 필요할까요? 렌트 다음에 프라이스.
가격이 중요하죠. 백, 천만, 십만, 억 뭐 이렇게요. 그다음에 우리가 광고를 한번 출력을 해 볼까요? 예. 소개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냥 눈에 잘 보이게 가독성이 좋게끔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도를 사용을 하게 되면 가동성이 좋아지겠죠. 그냥 이 여기 안에 그 작은 단표 안에 있는 문자열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역슬래시 n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escape case라는 문자죠. 그래서 어떤 특수한 기능을 하는 문자를 이야기합니다. 자, 프린트 함수는 기본적으로 우리 엔터 효과를 주게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얘를 쓰고 엔터 줄바꿈을 하는 의미를 갖게 되겠죠. 근데 역슬래시 n은 요거 자체가 엔터 그러니까 줄바꿈을 두 번 더해라. 그러니까 한 번이 기본적으로 있고 두 번을 더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띄어쓰기가 되게 보이게끔 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냥 제가 모양을 이쁘게 하고 싶어서 만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광고문을 만들면 되게 글씨를 쓰면 되겠죠. 프린트. 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어 판단에 의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먼저 도에 대한 광고예요. 그쵸? 광고. 방을 예요.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은 여러 번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런 내용들을 그냥 매번 입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변수해서 정해 놓게 되면 다른 곳에도 활용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변수를 사용해서 조금 더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 30분 정도의 영상을 하게 되었고요. 우리가 변수와 자료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학습하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메일을 보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